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급등주를 잡아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 세 종목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좀 심심한 런닝머신과 같은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던 성장주 비해서 다른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구간은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현재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에 대한 매매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화승엔터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지수가 가두리 장세,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차례들이 좀 정배열을 만들어내주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5일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가 베이스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화승엔터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엔더믹과 관련해서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화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ODM이라든지 OEM 의류 회사들 대비해서 현재 지금 낮은 저평가 국면에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볼륨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한데 이 종목만큼은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만큼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조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5일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작년도 11월 달에 대한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도 주봉상에 대한 고점이 한 2만 원, 18,000원대 쪽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이 급등하기 이전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14,000원에서 14,5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KL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쌍끌이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화승엔터가 뭔가 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GKL도 마찬가지로 소비 회복이긴 하지만 여행객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비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마카오에 대한 이제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지수가 박스권으로 횡보가 되고,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된 종목에 수급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 증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16,500원대까지 눌림목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치 자체는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한 2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항상 그랬듯이 21선이 항상 주된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좀 기계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약간은 조금 작은 종목, 테마성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아이오닉 5가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서도 완판 행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완성차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세원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에 부품을 좀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주가에 투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주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급등 이후에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20일선을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과정에서 눌림목 구간들이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승 구간들 그리고 눌림목 구간들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모멘텀이 다른 자동차들 대비해서 좀 상당 기간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일선 부분까지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지난주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 부분이겠죠. 7,500원에서 8,000원대까지에 대한 변동성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500원에서 6,000원대 쉽게 말씀드려서 20일선을 하향이탈 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마지막 종목으로 세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그리고 GKL 그리고 세원까지 작업을 급등 중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최영동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명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내일장 유망주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어렵죠.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현금을 네.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경험이 되고 좋긴 한데 사실은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는 이제 수익률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은 최대한 압축하는 게 맞고요. 그 종목을 절대 늘리는 그런 전략은 피하시면서 가장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낮아지는 업종의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휠라홀딩스라는 종목 유통과 관련된 네. 소비와 연관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요일에 소개해 주신 신세계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신세계도 그 전에 얘기한 현대백화점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와 연관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년 연도 매출액이 3조 한 1,280억 정도,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나 미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 쿠시네트 같은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회사인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한 4,700억 근처, 영업이익도 한 300억대가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게 나온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워낙 작년도 1분기, 2분기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나올 실적은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아쿠시네트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보고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쿠시네트 지분 가치가 1조 9천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감안해 본다고 친다면 지금 휠라홀딩스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온 실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작년에 3,4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은 좀 싸 보인다, 충분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시는 그 전체적인 흐름,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과도 좀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휠라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 48,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4만 원 놓고 대응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휠라홀딩스 내일장 유망주 들어봤고요. 고윤기연구원에도 내일장 유망주도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알체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체라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12월 달에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블록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블록스가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유사한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제페토를 지금 유사하게 지금 운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제페토를 만드는 회사 스노우입니다. 스노우는 네이버의 100% 자회사고요. 스노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알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페토의 어떤 그 안면인식 AI 선도 기업으로서 여기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 알체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련된 그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이 회사는
회사는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안면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4년마다 열리는 뭐 올림픽처럼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일단 유일하게 상위권을 랭크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노블럭스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영기 연구원은 알체라를 또 내일장 유망주로 주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빠지면 사고, 뭐 오를 때마다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런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전략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관망하는 장세 또 가장 좋은 수단이 되겠죠.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좀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창의 송지호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요? 네, 네, 그 종목의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LB 세미콘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시장 흐름에 따라 조정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큰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 그리고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버핑하고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보시면 보통 이제 IT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그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 증가했던 점을 상당히 눈여겨봤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언택트 제품의 수요 강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어졌는데요.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버킹 테스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를 최대 그 매출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더 기대되는 점은 여기에 그 새롭게 CI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이제 테스트 장비를 셋업을 완료하면서 올해 순차적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 보듯이 인텔 같은 에이즈 파운드리 활용 EPL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확장이 계속 이어질 걸 보기 때문에요. 후공정 낙수 효과가 LB 세미콘의 이제 AP 테스트 사업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커질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고마진 테스트 사업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제품이 다양하게 믹스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이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6,000원, 네, 손절가는 한 11,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시초가는 시초가 공략주 LB 세미콘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주식창의 송지호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